안녕하세요. 말이 나가는 한국어 선생님 마리쌤입니다. 오늘은 웹소설로 한국어를 읽어보는 연습을 하려고 해요. 회사 생활에 관한 소설이라 재미있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줄거리는 자수성가로 중견기업을 키워낸 오창석 회장이 평생 일만 하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청년 백수의 몸으로 깨어나서 회사의 경영을 살펴보면서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생했더니 신입사원이라는 판타지 소설로 대나무집이라는 분이 작가시고요. 네이버 시리즈에서 연재됐던 소설입니다. 재미있게 들어보세요. 전생했더니 신입사원 1화 회장님 살아나다. 고요한 VIP 병실. 사람들이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 모였다.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병상에 누워있는 남자는 아직 죽기엔 일러 보였다. 50대 초반의 나이로 췌장암 말기를 선고받은 지도 1년. 3달짜리 시한부 인생이었지만 9달을 더 버텨냈다. 악착같이 받은 치료는 안타깝게도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시들해진 육체엔 살겠다는 의지만 남아 있었다. 죽음을 맞이하기에는 너무나 젊은 얼굴, 주름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눈빛이 아직 젊은이의 그것처럼 형형했다. 그에겐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았다. 2년, 아니 1년만이라도 시간이 주어진다면. 남자의 이름은 오창석, 시누테크의 회장이었다. 비록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중견기업 중 알짜로 분류되는 기업의 오너였다. 여타 중견기업에 비해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았는데 자수성가의 신화를 써내려간 기업이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큰 성공을 거둔 창석이었지만 얼굴은 쓰게 웃고 있었다. 더 써내려가야 할 신화가 많이 남았기에 마음이 불편했다. 아버지. 아들 오수혁은 오창석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오창석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사업을 물려받게 될 오수혁의 나이는 25살. 아직 너무나 어렸다. 전쟁터나 다름없는 사업 일선에서 버텨내기에는 너무나 힘겨울 터. 수혁아, 부담을 줘서 미안하다. 내게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좋을 텐데. 오창석은 중얼거렸다.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진다면 기업 승계를 위해 더 털을 닦을 수 있겠지만 더 이상은 시간이 없었다. 실력 있는 부하들이 있었지만 정말 그들을 믿을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했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야 카리스마에 압도당해 충성하던 부하들, 아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해 줄지는 의문이었다. 아들을 만만히 보고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 마음에 맞는 부하들을 데리고 회사를 떠날지도 몰랐다.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실력이 좋은 만큼 야망 있는 부하들이 없기에 더욱 불안했다. 부하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나이 어린 대표이사 입장에서 무작정 내치는 것은 어려웠다. 경험도 없는 2세 경영자가 설친다는 소문과 함께 분위기가 험악해질지도 몰랐다. 그런 곳에는 인재가 모일 수 없었다. 그래도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모두 준비해둔 게 있으니 그걸 진행시켜라. 오창석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자신이 죽고 난 뒤 회사를 이끌어갈 계획을 부하들과 세워두었다. 계획엔 사람들을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계획이 온전하게 유지된다면 모두가 힘을 합칠지도 몰랐다. 물론 오창석은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지 못할 것이었다. 이제 오창석의 숨결은 너무나 미약했다. 의사는 오창석의 바이털 사인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정말 끝이었다. 오창석도 마지막이란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언제나 몸 안에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생명의 불씨가 사그라들고 있었다. 불빛이 사라진 것처럼 눈앞이 깜깜해졌다.
오창석은 아들이 있던 자리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이고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수혁아, 힘든 일을 맡겨서 미안하지만. 오수혁은 서둘러 오창석의 손을 잡았다. 안타까운 표정. 아버지. 오창석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회사와 가족을 부탁한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평생을 회사와 가족만 바라보며 달려온 남자의 최후였다. 오수혁은 오창석의 손을 잡고 오열했다. 가족들은 오창석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흐느끼는 소리 가운데서 의사가 말했다. 운명하셨습니다. 오창석은 50대가 될 때까지도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곤 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시장을 지나던 중 점쟁이가 다가와 말을 걸어오는 모습이었다. 생선 비린내가 가득한 골목에서 나타난 점쟁이는 어린 오창석의 머리를 쓰다보며 말했다. 애가 장수할 운명이네. 백수는 거뜬히 넘기겠어. 애한테 몹쓸 소리 마시오. 엄마는 빈정거리며 대답했다. 점쟁이는 눈을 흘기며 계속했다. 애가 장수한다는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귀신이 듣고 질투하면 안 되잖소. 엄마는 작은 목소리로 점장이를 달랬다. 점장이는 피식 웃으며 묘한 소리를 내뱉었다. 질투할 운명은 아니라네. 중간에 죽다 살아날 거거든. 100번 죽었다 살아나도 사는 거나 진배 없지. 글쎄오시다. 미묘한 미소가 점쟁이의 얼굴에 걸려 있었다. 비웃음과 쓴웃음 사이의 것이었다. 오창석은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점쟁이의 말 따위는 믿지 않았지만 그 모습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그 묘한 미소가 불길하면서도 매혹적인 탓이었다. 그 때문인지 점쟁이는 꿈에도 가끔 나오곤 했다. 지금처럼 말이다. 헉! 오창석은 꿈이 끝나자마자 눈을 떴다. 이윽고 콜록콜록 기침을 뱉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주위는 매캐한 연기로 뒤덮여 있었다. 오창석은 본능적으로 숨을 참고 손을 휘저어 연기를 걷어냈다. 겹겹이 쌓인 연기 사이로 불빛이 보였다. 바닥에 놓인 연탄불이었다. 누군가 자살을 시도한 것이 분명했다. 위험하다. 오창석은 그저 몸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소매로 입가를 가리며 언뜻 보이는 창가로 달려갔다. 창문을 열자마자 바깥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학! 학!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숨을 골랐다. 바깥은 깜깜한 밤이었다. 가로등 불빛을 머금은 밤 공기가 오창석의 달아오른 몸을 서서히 식혀주었다. 그나저나 이게 무슨 일이지? 마음이 진정되자 떠오르는 의문. 난 이미 죽지 않았었나? 죽음을 맞이하던 병실의 풍경이 아직도 눈앞에 선했다. 죽은 것이 확실했다. 그렇다면 지금 살아 움직일 뿐 아니라 숨을 쉬는 이 몸은 뭐란 말인가? 정녕 살아난 것이란 말인가? 그때 무언가 눈에 들어왔다. 창틀을 붙잡고 있는 오창석의 두 손. 주름이 없고 핏줄이 도드라진 젊은 남자의 손이었다. 오창석이 죽기 직전 가지고 있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건... 오창석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위 환경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유형. 대신 그에 어울리는 계획을 금방 세웠기 때문에 시누테크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었다. 그런 그에게도 새로운 몸에서 되살아났다는 걸 인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무려 일주일. 정처 없이 길거리를 쏘다니기도 하고 자신이 살던 주택에도 찾아가 보았다. 철문은 외부인이 된 오창석에게 굳게 닫혀 있었다. 시누테크에도 찾아가 보았다. 경비에게 저지되어 깊숙이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문제없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물론 외부인이 된 오창석은 내부 사정을 알 수는 없었다.
25세의 후계자가 어떤 고초를 겪는지 어찌 알겠는가?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고 오창석은 인정했다. 다시 살아났구나. 오창석은 방바닥에 남은 그을린 자국을 보았다. 연탄불을 피웠던 자리였다. 본래 이 몸의 주인이었던 자는 연탄불을 피워 자살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죽자마자 오창석의 영혼이 이 몸속으로 들어온 모양이었다. 오창석은 이제 자신의 것이 된 방을 둘러보았다. 전형적인 도시형 원룸이었다. 오창석이 청년 시절 살던 하숙집과 비슷한 넓이였다. 책상에는 컴퓨터와 잡동사니가 놓여 있었다. 핸드폰, 지갑, 흰 봉투. 살아났다는 것을 인정하기 전까지 손도 대지 않던 물건들이었다. 오창석은 먼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저장된 연락처가 하나도 없었다. 친구는커녕 가족, 친지도 없다는 의미. 고개를 갸웃거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다음엔 지갑을 펼쳤다. 지갑 안에는 체크카드 한 장과 신분증. 신분증에 적힌 이름은 놀랍게도 오창석. 이름이 같았다. 물론 생년월일은 창석보다 30살, 30살이나 어린 27세. 아들인 오수혁보다 2살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책상에서 집어든 것은 쪽지, 유서였다. 내 인생엔 아무도 없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다. 하고 싶은 것도 없다.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 의지조차 없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보아도 한심할 뿐이다. 아등바등 괴로워하면서도 계속 살아간다. 멍청이들. 괴로움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죽는다. 이게 내가 정상이라는 증거이다. 오창석은 유서를 모두 읽고 다시 내려놓았다. 그 내용에 조금도 동의할 수 없지만 존중했다. 생각이야 모두 다르니까. 잠시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묵념한 다음 컴퓨터를 켰다. 버릇처럼 시누테크를 검색했다. 대기업이 아닌 만큼 뉴스는 별로 없었다. 창업주 오창석이 죽었다는 기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오창석은 피식 웃었다. 자신이 죽었다는 기사를 바라보는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유쾌한 농담을 들은 것처럼 웃음이 샜다. 기사를 더 찾아보았다. 중소경제 전문지에서 후계자 오수혁을 중심으로 차세대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조금 나왔다. 가장 눈에 띄는 기사는 시누테크의 신입사원 모집 공고였다. 오창석은 눈을 부릅뜨고 기사를 바라보았다. 놓칠 수 없는 기회. 시누테크의 회장으로서 시누테크 외에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다른 회사에서 일할 바에는 다시 죽는 것이 나았다. 다행히도 서류 접수는 오늘까지. 오늘 중에 입사 지원서를 작성해야만 했다. 어떻게 쓰지? 남들이 써온 자기소개서를 본 적은 정말 많았지만 마지막으로 입사 지원서를 쓴 것이 무려 30년 전. 쓴 적이 없다고 봐도 무방했다. 게다가 이 오창석은 전생의 오창석이 아니었다. 전생의 내용을 적을 수도 없는 노릇. 오창석은 다급한 마음으로 컴퓨터를 뒤적거렸다. 컴퓨터엔 사람이 살아온 흔적이 남는 법이었다. 다행히도 자살하기 전 남긴 소개서와 이력서가 나왔다. 지방의 하위권 대학인 예봉대학교 졸업이었다. 인턴 경력은 없었고 PC방, 편의점 알바만 조금 했었다. 그가 적은 자기소개서는 너무나 평범했다. 인상적인 구절이 단 하나도 없는 지경. 이러면 안 되지. 오창석은 고개를 저었다. 고개를 저었지만 쓸 말이 없는 것은 오창석도 마찬가지. 막상 쓰려니 머리가 하얘졌다. 지금까지 남들이 써온 자기소개서를 대충 보았던 과거에 대해 참여하고 싶어졌다. 젠장. 무의미하게 키보드만 두드리던 오창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뭔가 괜찮은 수가 생각난 것이었다. 오창석이 누구인가? 시누테크의 회장이었지 않은가? 인사팀장의 성향에 맞춰야지. 오창석은 인사팀장 김형식과의 기억을 떠올렸다. 어느 날 김형식과 점심을 먹은 적이 있었다. 김형식은 흑흑흑 웃으며 어떤 자기소개서를 보여주었다.
자신이 선호하는 이력서는 이런 것이라면서였다. 뭔데? 보여줘봐. 오창석은 그때 받아들였던 자기 소개서를 떠올렸다. 전생했더니 신입사원 1화. 회장님 살아나다. 전생이라고 하면 현재 이전의 삶을 말하는 것으로 전생에 나는 공주였다 라거나 전생에 다른 사람과 어떤 원수를 졌길래 뭐 이런 식으로 전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전생이 있다고 믿으면서 영혼이 다시 살고 또 새 삶을 살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전생을 잊고 다시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전생을 기억하는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약간 문법은 안 맞지만 전생했더니 신입사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주인공 오창석 회장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임종은 사람이 죽는 마지막 순간을 말합니다. 종이 마지막을 뜻하고 임이 맞닥뜨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종말에 임하다 뭐 이런 뜻으로 임종하면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한부라는 말이 있는데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3개월만 살 수 있을 것 같다.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시한부를 선고받았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한정적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시한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창석 회장님은 중견 기업의 회장님이었는데 기업이 그 컴퍼니가 큰 기업은 대기업, 중견하면 중간 중에서도 좀 괜찮은 기업이 중견, 그리고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이 드는 기업들로 조금 작은 일반적인 보통의 그런 회사들의 크기를 말하고요. 네. 그리고 알짜라는 표현은 그 계란을 깨뜨리면 노른자가 있잖아요. 그 노른자 위를 알이라고 하고 알짜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아주 영양가가 많고 실속이 있고 그래서 아주 여러 개 중에서도 좋은 핵심인 그런 것들을 알짜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알짜 기업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다른 기업들 중에서도 실속이 있다. 그리고 또 이 어떤 회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중 알짜는 전자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실속이 있고 이득을 많이 남기고 괜찮은 부분이 전자다 이런 식으로 알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경영자가 회장님은 경영자인데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을 말하고 회사의 오너 그리고 이그제큐티브가 사실 맞는 거죠. 꼭 같은 오너와 이그제큐티브가 같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였고요. 그리고 운명하셨는데요. 운명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목숨이 끊어진 것을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 위해서 돌려 말하기 위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높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하셨습니다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점쟁이가 이 회장님의 그 수명이 100세는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얘기했다고 하죠. 그 점쟁이 포춘텔러의 이야기가 그 수명에 대한 얘기를 어렸을 때 했었다는 암시가 있었고요. 근데 정상적이게 사는 게 아니라 죽다 살아난다고 했었죠. 그리고 장수라는 거는 아주 수명이 길다, 길장, 그리고 수명, 목숨이 아주 길다는 뜻이고 롱 라이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운명이라는 거는 위에 운명하셨습니다랑 좀 다르게 정해진 사람의 운명이 있다. 그러니까 얘는 선생님이 될 운명이다. 이렇게 하면 fate, destiny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미리부터 정해져 있는 그런 운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 오창석 회장님의 임종 장면에서 시노테크라는 회사를 아들에게 부탁하면서
가족과 뭐 회사를 잘 부탁한다 이러고 사망하였는데 다시 깨어나니 오창석 사원의 몸으로 깨어났어요. 자기 몸이 아니고 다른 젊은 사람이었는데 신분증을 보니까 우연하게 이름이 똑같았죠. 오창석. 그리고 이 오창석 사원은 연탄불을 피워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 자살, 스스로 자기를 죽인다는 말로 수어사이드고요. 그 시도했다는 것은 자살을 하려고 트라이를 했다는 건데 오창석 사원의 원래 영혼은 떠나고 오창석 회장님의 영혼이 이 젊은 몸에 들어왔다는 설정이죠. 그래서 연탄불이라는 거는 아주 좀 못 살던 시대에 좀 이렇게 숯 같은 거를 좀 더 무르게, 그러니까 약하게, 연하게, 무르게 해서 태워가지고 난방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연료를 말하고요. 그리고 유서라는 거는 suicide note, 유언을 적은 글이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나는 이러이러해서 죽는다, 이러이러해서 죽기로 결심했다, 이런 내용들을 남기는 글을 유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창석 사원은 원룸에 살았는데 방이 하나라는 뜻이고요. 뭐 스튜디오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숙집이라는 것은 주인집이 있고 침실을 여러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여기에 같이 살아라 이렇게 보딩스쿨처럼 방을 하나씩 주는 거를 하숙집이라고 하고요. 옛날에 많이 쓰던 표현입니다. 지방의 하위권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데 지방은 서울 수도가 아닌 다른 지역을 말하고요. 로컬 다른 지역을 말하고 거기서도 하위권, 그러니까 너무 높은 레벨이 아닌 좀 낮은 성적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창석 회장님이 오창석 사원의 몸에서 깨어나서 이력서를 써서 원래 자기가 만들었던 시누테크라는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같이 들어보아요.